결혼한 지 벌써 5해가 흘렀습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어느새 굳어버린 미소. 예전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젠 억지로 웃는 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분명 나인데 그 안엔 예전의 내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이 제 입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안심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점점 무너집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만 하는 그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초반엔 참 따뜻했습니다. 그는 퇴근길마다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가는 길이야. 뭐 먹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거 맛있다며 웃던 그 사람. 그때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살았죠. 결혼식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눈빛도 내 마음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진심도 함께 바래졌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까요?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의 눈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뭐 늘 그렇지. 그 한마디면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가 피곤할까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표정을 살피는 게 하루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면 말을 삼키고 그가 한숨을 쉬면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결혼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혼은 함께 사는 일이라 믿었는데 이젠 그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짜증을 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하고 그가 말을 아끼면 내가 또 실수했나 되짚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가 웃으면 마음이 놓였다가 그가 침묵하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사랑은 대화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젠 침묵 속에서 견디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초코무스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거였죠. 요즘 지쳐 보이길래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 좋아하던 거야. 그런데 그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 단 거 싫어하는 거 몰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잊은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그때의 온기,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케이크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버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야? 김치볶음밥. 또? 그 짧은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밥보다 제 눈물이 더 많다는 걸요. 이제는 그와 밥을 먹는 일조차 두렵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되니까요. 요즘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저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웃음의 이유가 나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 웃음이 두렵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 이젠 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얼굴이 왜 그래?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녀의 말투엔 언제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제 탓이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니? 살림이 힘들면 투정이고 남편 일엔 신경 좀 써야지. 그녀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돌처럼 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목으로 삼켜지는 느낌, 그게 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야. 회의가 길어.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의 휴대폰은 늘 뒤집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점점 식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불 끝이 닿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계절은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 사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나는 늘 기다렸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식탁 위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이 낯설었을까? 이 집은 우리가 함께 꾸민 공간인데 지금은 내가 조심스레 숨쉬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그의 기분을 살피고 저녁엔 그의 눈치를 봅니다. 그가 불편하지 않게, 그가 화내지 않게 그냥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제 하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젠 그가 화내지 않길 바라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하루에는 나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거실에 앉아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결혼 전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웃었는데 이젠 그 소리가 두렵습니다. 그의 한숨이, 그의 침묵이 이젠 나를 짓누릅니다. 가끔 결혼식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날의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섭니다. 그날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미소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요즘은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고 밤이 오는 게 더 외롭습니다. 그가 곁에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그저 의무처럼 함께 살아가는 나날들. 이게 정말 결혼일까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사랑일까요? 밤마다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한 줄을 쓰고 펜을 멈춥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었을까? 그 문장만 남겨둔 채 덮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6해째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짧아졌습니다. 다녀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 후엔 늘 TV를 켜놓고 휴대폰을 보며 웃는 그 사람. 그 웃음의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방에는 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없던 그 문이 이제는 우리 사이를 완벽히 가르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의 세상엔 나의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있는데 집이 아닌 것 같을까? 그날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말이 없어.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 말은 언제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웃지 않는 건 대부분 아내 탓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창밖의 어두운 하늘뿐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니?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요즘 이렇게 대충 해. 저 요즘 남편이 늦게 와서.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지. 남편이 늦게 올수록 집은 따뜻해야 하는 거야. 그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줄까.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요즘 내가 좀 무기력하긴 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기력해진 건 나를 탓하는 이 집 때문인데 그는 그걸 모릅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주방 정리까지 마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너도 좀 힘내. 엄마가 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자리를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편이 없어진 걸까? 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듯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식탁 위엔 늘 같은 반찬이 놓였고 그는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는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꼭 대화를 해야 해? 응. 우리 예전엔 참 많이 얘기했잖아. 그땐 그럴 시간이 있었지. 지금은 달라.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구나. 누가 울지 않아도, 누가 싸우지 않아도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요즘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아들 셔츠는 다려놨니? 네, 다 했어요. 그럼 왜 우리 아들이 피곤해 보여? 밥은 제대로 주고? 그녀의 말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말만 멋있게 하지. 속은 텅 비었어. 여자라면 집을 지켜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계속 전화해서 힘들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늦게 들어와 왜 밥이 식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 손님이 되었을까? 내가 만든 밥을 먹는 사람은 그인데 정작 나는 이 집의 냉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그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칼보다 아픕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나를 상하게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웃는 일이 두렵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버티기 같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의 온기는 닿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마음.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이었고 공기엔 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좀 짜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라니. 나 진짜 힘들어. 다 힘들어. 나만 힘든 줄 알아?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무참히 찍어 누르듯 떨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 보면 답답해. 표정도 어둡고 말도 없고.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몰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좀 바꿔봐.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없고, 내가 웃어도 같이 웃지도 않고, 내가 울어도 모른 척하고. 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래, 또야. 매일매일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았거든. 이 집에서 나만 사람이고 당신은 벽 같았어.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벽. 그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의 말이 폭탄처럼 터졌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이제 진짜 모르겠어. 이게 사랑이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떨어진 밥알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아직 무언가 남았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이불을 덮은 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도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 아들이 그러더라. 요즘 내가 너무 냉정하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냉정하다고요? 나는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버텼을 뿐인데. 어머니, 저도 이제 좀 지쳐요. 결혼이 장난이니? 지친다고 그만둘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사랑도 쉽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선택한 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 이제 더는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데?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꼭 말로 해야 돼?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멀어졌고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울하네. 그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출근하고 난 뒤 서랍 속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선택한 마지막이야.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다야? 이렇게 끝내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끝났는데 함께 사는 건 버리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창가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이 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내가 끝났다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되찾았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밝아오고 새벽의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랑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잡고 싶어서 내 자신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각 위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나의 햇살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새벽의 첫 빛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버텼으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도 미련도 후회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겁니다. 새벽의 공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사랑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한 사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 곁에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 마음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특별한 사연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